이놈의 지긋지긋한 장마 도대체 언제 끝나? 테니스 치고 싶다. 회사에서도 테니스 생각, 집에서도 테니스 생각, 하루 종일 테니스만 치고 싶다. 레디 찬더러의 더 테니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고품격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미칠 수는 없다. 이것은 선수인가 스트링어인가 동호인인가 인생을 테니스에 바친 테니스를 치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않는 저는 3년차 테린이 레딕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나와주신 찬더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도 페도 테니스의 도른자 페더러의 도른자 인스타 킹 찬더러로 활동하는 구력 5년차 찬더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더러님, 네, 네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테니스 팟캐스트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은 자주 하시나요? 제가 원래 인스타그램을 안 했는데 네. 올해 한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시작한 지. 네, 제가 이제 테니스 용품들 이런 거 그 웨어들 잘 모으고 있고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이제 입어보면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원래 주의가 SNS는 인생의 낭비다. 네, 퍼거슨. 네. 네, 명언이죠. 네, 그거를 쭉 따르고 있다가 한 몇 달 전부터 그게 이제 착장 같은 걸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깼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보니까 네네. 정말 그 옷빨이 잘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근데 왜 저랑 운동할 때는 안 입고 오시는지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네, 또 제가 아끼는 옷이니까. 네, 아끼는 옷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퇴근하고 제가 바로 또 가기 때문에 평소엔 그럼 안 입고 다니시는군요. 평소에는 네, 안 입고 그리고 또 지금 운동하고 있는 곳이 또 인조잔디다 보니까 또 그거에 맞는 또 제가 신발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코트에 따라서 신발을 다르게 신으시군요. 네네네. 하드코트용, 또 클레이화 따로 그러면 평소에 단식화.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소 저는 주로 목동에서 계속 치고 있었는데요. 양천구죠? 네, 양천구 목동에서 목동 테니스장에서 치고 있었는데 요즘 목동 테니스장 예약이 너무 지금 테니스 붐이다 보니까 너무 지금 몰려 있어가지고 목동 테니스 코트가 또 코트 보유가 많잖아요. 18코트나 있어가지고 가격도 싸가지고 워낙 예약이 어려워가지고 최근엔 이제 시간이랑 장소되는 곳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 고정적으로 하는 곳은 이제 방이동 서울 테니스 클럽 고플레이라는 클럽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화물 재생센터 우리 레딩님께서 지금 주최하고 계시는 강서 양천 단테메 모임 고정적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적인 소개 이만하면 될 것 같고 저희 고품격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는요. 테니스장에 가고 싶지만 예약이 밀려서 못 가시는 분, 일하면서도 테니스 생각에 집중을 못 하시는 분, 새롭게 테니스를 배워보고 싶지만 정보가 부족하신 분, 그냥 테니스가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재밌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망간부입니다. 더 테니스의 대망의 첫 방송 첫 주제 바로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이죠. 테니스의 고트 논쟁. 과연 역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 누구인가? 무려 20년간 수많은 논쟁을 낳았던 주제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 페더러,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흑신 나달, 최근 롤랑가로스 2023을 우승하며 최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조코비치 3명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노박 조코비치가 프랑스 오픈을 우승하며 그랜드슬램 우승 횟수를 23회로 늘렸는데요. 찬더러님 롤랑가로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꼬박꼬박 다 챙겨서 봤는데요. 이번 롤랑가로스는 또 나달이 없는 롤랑가로스라 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나달이 없는 롤랑가로스에서 어떤 선수가 또 우승할까 참 기대가 됐었는데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변도 있었고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와서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제가 또 더군다나 중계가 딱 저희가 보기 좋은 시간대 해줘가지고 정말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못 본 경기들은 제가 또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하루 루틴이 됐었어요. 예, 저는 롤란 가로스 결승을 보면서 내심 캐스퍼 루드가 노박 조코비치를 한번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거는 어려운 일이었더군요. 네, 역시 조코비치는 조코비치였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롤란 가로스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예전에는 그 그랜드슬램을 보려면 이거 유로스포츠? 아니죠. 그 홍콩에서 하는 스타스포츠라는 프로 방송국에서 봤었는데 네네네. 요즘은 TVN에서 아침마다 그 투데이 롤란 가로스 그런 것도 해주고 또 인기가 있지 않은 선수들의 그 테니스 경기도 잘 해줘가지고 진짜 많은 경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찬더라님 그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네네. 그 메드베데프랑 와일드 선수 브라질의 와일드 선수 경기 보셨나요? 저는 그 와일드 선수를 보는 순간 페더러가 빡 생각이 났는데 평소에 페더러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 와일드 선수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도 그 경기를 중계를 하는 걸 직접 봤는데요. 저 보니까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 비슷한데 일단 얼굴이 그죠. 네, 페더러 젊었을 때랑 정말 비슷해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응원하게 됐는데 이번 시드 다닐 메드베데프를 꺾으면서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그 롤란 가로스 시작하기 전에 로마 오픈 그 ATP 1000 대회에서 다니엘 메드베데프가 우승을 하면서 나는 클레이 코트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신인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다시 클레이 코트를 싫어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와일드 선수 저 너무 멋있어서 바로 팔로우를 했는데 그냥 포핸드를 그냥 때려 넣는 게 불꽃 남자의 테니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와일드 선수를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찬더러님은 롤란 가로스에서 다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노박 조코비치와 칼로스 알카라즈 준결승 경기를 꼽고 싶은데요. 노박 조코비치와 칼로스 알카라즈 준결승 경기에서 알카라즈가 스트로크 후에 다리에 근육 경련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내리 경기를 내줬어요. 맞아요. 거의 뛰질 못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알카라즈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경기라고 생각되고 저 또한 참 아쉬웠습니다. 알카라즈 팬이신가요? 팬은 아닌데 네네. 그래도 지금 계속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또 조코비치를 이긴 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이렇게 근육 경련 부상으로 인해 4강을 마감했습니다. 또 그렇죠. 4강에서 졌었죠. 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마친 알카라즈의 경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테니스를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다리나 이제 몸에 쥐가 나는 상황에서 테니스를 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네. 그 많은 관중들을 위해서 끝까지 경기를 마무리한 알카라즈 선수가 저도 대단하게 생각이 됐고 역시 조코비치는 조코비치다. 근데 알카라즈 입장에서는 진짜 이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기기만 하면 결승전이고 결승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죠. 네. 조코비치가 정말 노련하게 잘 쳤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아무래도 이번 2023년 프란치 오픈 롤란 가로스는요 조코비치가 역대 23번째 메이저 우승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좋아하는 테니스가 있으신가요? 저는 조코비치인데요. 우리 찬더르님께서는 어떤 선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저 페더러의 도른자라 가지고요. 네, 저는 페더러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우리 찬더러님의 아이디가 그냥 찬더러라서 그냥 찬더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페더러의 팬이라는 건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름에서 느껴지는 페더러의 팬심이 사실이었는데요. 그 원래 맨 처음에 좋아한 건 나달이었어요. 맨 처음에 입문은 나달로 했다가 그 페더러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그냥 정말 아름답죠. 네, 예술적인 하나, 측면. 네, 그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제가 환승을 했죠. 네, 페더러 환성. 그 주변에서는 어떤 선수의 팬이 가장 많은가요? 제 주변에도 페더러가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장비 같은 것도 페더러 선수의 장비를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그냥 아예 똑같이 삽니다. 제 라켓도 지금 그러세요? 제가 8자루 있는데 8자루요? 네, 8개 있는데 RF97로 네. 그것만 다 8자루. 근데 그게 이제 무게가 네. 라켓 무게가 좀 무겁지 않으시죠? 네, 제일 무거울 거예요. 340g. 340g 네,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언스트링 할 때 340인데. 그렇죠. 360 몇 g까지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똑같은 라켓이라도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조금씩 또 스트링에 따라서 달라지고. 네, 그리고 똑같은 라켓이라도
좀 더 무거운 게 있고 또 좀 더 가벼운 게 있고. 그리고 샵에 가면은 이제 그런 무게를 재주기도 하고 또 스윙 웨이트 같은 거 재주기도 하는데 그런 무거운 라켓을 쓰면은 이렇게 팔이 아프거나 좀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불편해. 처음에 제가 그 무거운 걸 썼을 때 엘보가 한번 심하게 왔어요. 엘보가? 네, 엘보가 와가지고 한 2주 동안인가 3주인가 그 봉칩을 맞으며 가지고 봉침. 네. 그래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라켓에 제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네, 그 페더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난 이걸 꼭 써야겠다. 난 내가 이 라켓에 맞춰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몸을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무겁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 근데 오히려 지금 가벼운 라켓을 쓰면 헤드가 휙휙 돌아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컨트롤이 좀 힘들더라고. 휙휙 돌아가지고 헤드가. 그러면은 지금 테니스 치시는 내내 그러면 그 RF97을 사용하는 건가요? 시작할 때부터 그걸로 사용했죠. 최근에 윈블던 대회를 앞두고 페더러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조코비치를 고트라고 생각하느냐,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 역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페더러에게 질문을 했더니 페더러의 대답이 조코비치와 나달 둘 다 고트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좀 중의적인 의미로 대답을 마쳤는데요. 역사상 최고의 테니스 선수, 그 기준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테니스 친구 찾기 카페에서 그 고트 논쟁이 지금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카페는 잘 안 보시는군요. 네, 카페는 잘 안 봐요. 그 고트 논쟁에 사람들이 다들 이제 기록만 가지고서 조코비치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보통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생 또는 더 위의 분들께서는 좀 페더러에 대한 그 뭐랄까 향수랄까요? 팬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답글을 쓰셨더라고요. 니들이 아무리 조코비치가 짱이라고 해봤자 세계의 사람들은 다 페더러가 고트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댓글. 찬더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저도 페더러 팬이니까 당연히 뭐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페더러가 고트라고 인정하지만 사람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조코비치가 고트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달이 뭐 고트가 아닌 것도 아니고 페더러가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각자 조코비치가 좋아하는 팬분들은 조코비치가 고트다. 그러면 다른 팬들은 그거를 씹을 게 아니고 인정해 줘야죠. 뭐 다른 거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뭐가 재밌냐면 예를 들면 농구는 마이클 조던, 그다음에 뭐 야구는 베이브 루스, 나 이제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 딱 있으면 예를 들면 피겨 하면은 김연아 안 나오지? 네, 김연아 이런 거 딱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좀 뭐랄까 더 얘기가 풍성해지진 않잖아요. 피겨 하면 그렇죠. 김연아 이런 반박 불가잖아요. 네. 코리안 특급은 박찬호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이렇게 딱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이 끝나는데 우리 테니스계는 이 빅3가 20년 동안 정말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경쟁을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 그래서 이제 많은 테니스 팬들의 가슴에 좀 불을 지피지 않았냐. 거기다가 얼마 전에 그 작년에 그 페더러가 은퇴하는 그 경기에서 나달이 펑펑 우는 장면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은 페더러는 나달이 없었으면 20회까지는 우승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라이벌의 존재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페더러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겠다. 왜냐하면 자꾸 나달한테 지니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라이벌을 좀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밀어붙인,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랜드슬램 20회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전에는 이제 우승한 사람이 뭐 피트 샘프러스 뭐 11번 이렇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운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빅3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페더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더러님께서는 페더러 선수의 팬이기도 하시니까 다른 두 선수와의 차별점, 페더러만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두 선수와 제일 다른 점은 이제 페더러 선수는 원핸드 백핸드죠. 그렇죠. 네, 원핸드죠. 그리고 페더러는 페더러 선수 2018년 호주 오픈에서 백핸드 리턴하는 모습이 발레리나 동작을 같이 해놓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봤는데 와, 이거 정말 발레리나처럼 우아하다. 이런 말을
정말 나올 정도로 정말 우아한 느낌이 들었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부르는 빅3의 각자 호칭이 있는데 네. 나달은 흑신, 조코비치는 무결점, 또 페더러는 황제라고 불립니다. 네. 네, 황제라는 말처럼 페더러는 정말 영국 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페더러가 윈블던 잔디 코트에 강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페더러는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역시 페더러에서 테니스 하면 페더러는 역시 간지, 멋이 있는 선수인데요. 많은 외국 선수들이 페더러의 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폼도 멋있는 선수가 심지어 땀도 나지 않는다. 네, 아주 깔끔한 모습, 깔끔한 매너와 함께 멋진 테니스를 보여주는데, 페더러가 이제 원핸드 백핸드가 각이 크기 때문에 그 각이 크게 나는 원핸드 백핸드를 제가 보고 있으면 진짜로 마치 발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우아하고요. 날카로운 서브를 넣고 발리에 들어가서 공을 맞추고 돌아서는 모습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마치 그 누아르 영화에서 적을 권총을 빵 쏘고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근데 폼이 멋있는 선수는 사실 페더러만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페더러 선수가 고트로 불리는 어떤 특징, 통산 전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로저 페더러의 통산 전적은 1251승 275패입니다. 네, 지미 코너스가 이런 말을 했죠. 스페셜리스트들의 시대에선 당신은 클레이 코트 스페셜리스트이거나 잔디 코트 스페셜리스트이거나 하드코트 스페셜리스트이거나 아니면 로저 페더러일 것이다. 네, 이 지미 코너스는 그랜드슬램을 8회 우승한 미국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인데요. 아마 자신의 후계자를 페더러로 지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지미 코너스는 아마 페더러가 세 가지 코트에서 전부 다 잘한다. 그러니까 모든 코트에서 스페셜리스트다, 천재다, 이렇게 의미를 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1251승이라는 승수에 좀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다른 두 선수에 비해서 가장 많은 승을 거둔 것이 로저 페더러입니다. 노박 조코비치는 통상 1058승이고요. 라파엘 나달은 1068승입니다. 무려 200승 가까이나 많은 승수를 쌓은 것인데, 보통 테니스 선수가 1년에 뛰는 투어를 감안할 때 1년에 20승 정도를 추가한다고 봤을 때 노박 조코비치는 지금부터 10년을 더 20승을 해야 로저 페더러 선수와 비슷한 승수를 갖게 된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페더러 선수는 정말 멋있는 폼으로 이렇게 많은 승수를 쌓았는데, 그죠? 폼도 멋있는데 이기기까지 한다. 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페더러가 그 고투인 이유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또 생각하는 이 로저 페더러가 염소인 이유. 이유야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페더러의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이겠죠. 어떤 플레이 스타일? 다양한 플레이, 서브 앤 발리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한 가지로 예를 들면은 SABR 스닉 어택 바이 로저라고 네, 약자죠. 네, SABR이 스닉 어택 바이 로저라는 약자인데, 네, 일명 로저의 기습 공격이라는 기술입니다. 야, 이 기술은 세컨드 서브 할 때 리시브하는 선수가 갑자기 코트 앞으로 바짝 다가가 서브를 당하게 하고 실수를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서브를 넣을 때 그 서비스 라인 근처까지 다가간다는 뜻이군요. 네, 서브를 이제 할 때 토스를 할 때 갑자기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집중이 좀 안 될 수가 있겠네요. 토스를 서브 네, 할 때.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기술이 강력한 이유는 서버가 세컨드 서비스를 하고 자리를 돌아오는 타이밍을 뺐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구나. 로저 페더러가 대중화시킨 기술이죠. 네, 그 페더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발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라켓 면에 공을 정확하게 맞추고 정확한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서브가 테니스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빠른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찬더러님은 페더러 팬이시라 보는 관점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페더러가 고티인 이유를 하나 좀 보태보자면, 프로스포츠는 결국 수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20년에 페더러가 전체 스포츠 스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가장 많은 수익은요, 테니스 선수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프로스포츠 선수를 다 합쳐서 페더러가 가장 많은 수입을 받았다. 네. 무려 호날두와 메시를 제친 1위입니다. 이미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고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메시도 고트로 추앙받고 있는 상황에서 페더러가 고트지 않을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더러님께서는 고트는 페더러다. 저는 당연히 페더러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페더러가 고트라고 생각하는 점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주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플레이 스타일이. 일단 제가 예전에도 한번 친구랑 이런 면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조코비치의 테니스가 재미가 없다. 왜냐면 베이스 라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근데 페더러는 서브하고 나가기도 하고 리턴해서 나가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SAPR이라서 딱 토스 올리는데 갑자기 튀어나가서 리턴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페더러가 또 그런 여러 가지 못하는 샷이 없잖아요. 투이너도 하고 뭐 갑자기 돌아서서 치기도 하고 막 테니스 재능으로는 최고의 재능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게 어떻게 보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그 두 선수들보다는 좀 더 앞서 있지 않나. 플레이 스타일이. 그러면 페더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 나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파엘 나달에 대해서는 우리 찬더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달이라는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죠? 네, 정말 대단한 선수고 그리고 롤랑 가로스에서 무려 그랜드슬램 롤랑 가로스 단일 그랜드슬램에서 14회 우승이란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달은 뭐 말이 필요 없는 흑신인데요. 그 클레이 코트에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달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클레이 코트 그 자체인 선수이죠. 롤랑 가로스 전적을 제가 보니까 112승 3패. 112승 3패입니다. 말이 안 되는 전적이고요. 네, 대단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나달의 기록은 앞으로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조코비치나 페더러의 기록은 깨질 수도 있지만 나달의 기록은 정말 대단해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롤랑 가로스인데 지금 3패를 2009년에 로빈 소더링, 2015년에 8강에서 조코비치, 21년 4강에서 조코비치 이렇게 딱 3번을 졌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딱 3패만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네, 너무 대단하죠. 네. 이거는 절대 깨질 수 없는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찬더러님께서 나달의 다른 클레이 코트 전적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나달의 다른 클레이 코트 전적은 71회의 클레이 코트 결승전 중 63회를 우승했고요. ATP 1000 시리즈 중 클레이 코트 바르셀로나 오픈 우승 12회, 몬테카를로 11회, 로마 오픈 무려 10회 우승.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클레이 코트 81연승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81연승이라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승수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눈을 보면서도 눈을 의심하고 있는데 71번의 클레이 코트 결승전 중에 63번을 우승했다는 뜻. 그러니까 승률이 70% 넘기기가 힘든데 결승전 승률이 무려 88%입니다. 그 말은 토너먼트니까 결승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모든 선수를 꺾었다는 뜻이고요. 그 모든 선수를 꺾고 71번의 클레이 코트 결승전을 해서 63번을 우승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선수입니다. 나달이 이렇게 클레이 코트에서 강한 이유 찬더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나달의 일단 전매 특허는 왼손 포핸드 위너죠. 근데 좀 신기한 게 나달은 원래 오른손잡이입니다. 맞습니다. 나달 어렸을 때부터 왼손이 좀 유리하다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왼손으로 지금 포핸드를 치고 있죠. 네, 전매 특허는 왼손 포핸드 위너샷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나달은 탑스핀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다운더 라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데요. 포핸드가 일명 스네이크 샷이라고 합니다. 혹시 찬더러님 그 테니스의 왕자 만화 보셨나요? 저는 끝까지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한 초반까지 본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주인공 류마가 네네. 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머리에 두건 쓴 뱀눈 한 선배 있잖아요. 네네. 그 뱀눈 선배가 아마 나달을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그 선배는 오른손잡이긴 한데 그 선배가 쓰는 기술이 스네이크 샷. 무려 엄청난 RPM 그러니까 회전수를 가지고 라켓 기둥을
다시죠. 네트 기둥을 돌아서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스네이크샷을 구사를 하는데 그것을 실제 버전이 바로 나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나달이 이제 오른손 잡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핸드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치고 있는데 백핸드는 투핸드 백핸드 경우에는 반대 손을 주로 사용해서 히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달은 백핸드도 정말 잘 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선수인데요. 나달과 페더러의 상대 전적은 어떤가요? 페더러와 나달은 총 40번의 대결했어요. 페더러가 16승 24패, 나달이 24승 16패인데 좀 흥미로운 건 나달은 그랜드슬램 결승전에서 페더러를 클레이, 잔디, 하드코트에서 전부 이겼습니다. 이 기록을 보자면 2009년 호주 오픈 결승전, 2006년, 2008년, 2011년 롤랑가러스 결승전 거의 동무대죠. 롤랑가러스 여기 다 이겼습니다. 2008년 윈블던 결승전까지 이렇게 총 5번인가? 다섯 6번인가요? 5번? 네. 5번의 결승전에서 네, 이렇게 총 5번의 결승전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나달이 없었으면 페더러가 진짜 우승을 한 3번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5번 더 했을 수도 있고 또 16승 24패면은 상대 전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페더러 입장에서는 나달이 정말 좀 미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결승전에서 전부 나달이 이겼다고 하니까 페더러가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달 팬 입장에선 이만하면 충분히 고트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나달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록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나달은요. 커리어 골든 그랜드 슬램이라는 역사상 딱 단 2명만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죠. 커리어 네. 골든 그랜드 슬램은 4개 그랜드 슬램을 전부 우승을 하고 거기다 올림픽 단식 금메달 네, 금메달 가지고 있는 네. 올림픽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네. 우승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더 멋진 것은 커리어 골든 그랜드 슬램에 올림픽 복식 금메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달의 인격 인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 호주 오픈 당시 나달이 포핸드샷을 했는데 볼키즈의 머리에 맞았던 적이 있어요. 실수였던 거죠? 네네네. 근데 나달이 네.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그 볼키즈의 상태를 확인하고 볼에 가볍게 볼키스하면서 미안함을 표시한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네, 경기 종료 후에도 다시 가서 미안해하며 헤어밴드를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티타임도 가졌었죠. 네, 저는 그때 나달이 그 공에 맞고 진짜 헐레벌떡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게 나달이 살살 치지 않았을 텐데 그 공을 맞은 볼키즈도 끝까지 울음을 참으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저는 나달이 라켓을 이렇게 그라운드 스매싱이라고 하죠. 라켓을 부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나달의 삼촌이자 코치였던 토니 나달이 라켓 부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시절이었기도 했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라켓이 없어서 테니스를 못 치는데 네가 화가 난다고 라켓을 부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달의 인성을 어렸을 때부터 좀 인격을 좋은 인격을 갖도록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다라님 어떠신가요? 네, 나달은 정말 시합할 때 경기할 때 화를 내는 건 정말 보기 힘들어요. 제가 맞죠? 딱 한 번 네. 라켓 스트링을 주먹으로 이렇게 콩 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뭔가 귀여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뭐 물론 우리 동호인들은 라켓을 부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잖아요. 전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절대 부술 수가 없어서 저는 네. 나달을 좀 따라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나달 경기를 보면은 정말 테니스에 집중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세요. 근데 제 아내는 나달 팬입니다. 인성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찬더러님께서는 혹시 같이 테니스를 치시는지? 네, 지금 같이 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팬이 있으신가요? 나달 팬일 거예요 아마. 잘 모르시나요? 네? 나달 팬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그 아이디 이름도 네. 인스타 아이도 효니달이거든요. 효니달. 아, 그런 의미에서 혹시? 네? 혹시 왼손잡이신가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긴 한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왼손잡이긴 네. 한데 배울 때 오른손으로 배웠어요. 오른손으로 배워서 그런가요? 양손잡이긴 한데 네. 뭐
밥 먹을 때는 왼손, 글 쓸 때는 가위 할 때는 오른손 그렇죠, 이렇게 다르긴 한데 지금 백핸드를 잘 치시네요. 네, 그래서 백핸드가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나중에 한번 저희 네. 같이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달 팬이 그러니까 꼭 이렇게 왼손잡이들은 일단 무조건 나달을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왼손잡이라서 좋아한 것보다 일단 나달이 멋있대요. 네. 어떤 점이 그냥 근육?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어. 약간 뭔가 이제 상남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거친 느낌? 흙에서 뒹구는 거친 느낌. 제 네. 아내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네. 하는데 이제 나달이 테니스 코트 안에서는 이제 막 엄청 짐승처럼 네. 정말 뭐 상남자처럼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코트 바깥에서는 완전 예의 있는 젠틀맨. 네. 그런 이면적인 모습이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점이 나달의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달은 늘 보면은 되게 평정심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 유지하려고 같아요. 네, 노력하는 멘탈이 계속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선수 같고 뭐 멘탈이 나가가지고 막 그렇죠. 게임을 다 날려버리는 놓치거나 거니까.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늘 한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네요. 팬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 경기를 보러 간다고 하면 저는 나달의 경기는 꼭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달을 고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일하게 진짜 클레이만은 모두 진짜 독식하는. 클레이만은. 네, 저는 그때 14회 우승했을 때 와 진짜 맞아요. 네, 이런 생각까지 든 게 와 진짜 나달 너무하다. 이제 놔줄 때도 되는데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우승을 하니까 진짜 이 기록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깨지지 않을 기록이지 않을까. 네, 저는 다시는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깨지지 않는 기록일 것 같아요. 어쩌면은 14회. 어떤 사람이 나는 클레이 코트만 나갈 거야 대회를.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 네,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페더러의 좀 대척점에 있는 선수기 때문에 더 많은 팬이 있는 것 같아요. 페더러는 약간 재능 물론 노력도 하지만 재능이 이제 출중한 선수이고 나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활동량 거기다가 열심히 뛰고 모든 걸 다 받아내고 집요하게 상대방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위닝샷을 치거나 실수하게 만드는 그런 점이 나달의 좀 좋은 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는 없을까요? 나달이 고트인 이유? 클레이 코트는 저희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나달이 고트인 이유. 네, 보면은 다 클레이밖에 없어요. 네. 뭐 클레이가 곧 나달이니까요. 골든 그랜드슬램 그거는 3명 중에서 나달밖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메달이 단식 금메달을 보유한 선수는 한 명밖에 유일하게 나달이죠. 네. 페더러가 2012년에 결승전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앤디 머레이에게 졌죠. 근데 웃긴 게 윈블던에서는 또 이겼어요. 네, 윈블던에서 2012년도에 이겨서 우승을 했는데 똑같이 런던 올림픽에서는 졌어요. 아쉽게도. 네, 나중에 우리 언제 한번 그 최고의 2인자 뭐 앤디 머레이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좋죠. 앤디 머레이 얘기도 하면은 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달이 올림픽에 금메달도 땄었다. 그다음에 복식 우승은 페더러도 하지 않았나요? 네, 페더러 바브린카랑 해서. 네, 베이징 올림픽에서 베이징 올림픽 스탄 바브린카랑 해가지고 아마 그때 금메달 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복식으로 금메달을 땄었고 그 뒤로 절친이 되었다. 둘이 절친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을 이야기할 때 결국 나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조코비치 같은 경우는요, 진짜 아까 다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도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네네네. 언제였죠? 20년이었나요? 21년도 했죠. 20년대는 코로나 때 못하고 21년도 했죠. 그 도쿄올림픽이 이제 나달 그러니까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년에 이제 파리 올림픽 있으니까 내년도 봐야겠지만 그때 조코비치가 덥다면서 불평을 했단 말이죠. 너무 덥고 습하다 이런 환경에서 테니스 치는 것은 고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게 즈베레프 선수. 심지어 동메달 결정전도 졌죠. 네, 맞습니다. 네, 더우니까 그냥. 저는 나달이 좋은 점이 그 내셔널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애국심 같은 거. 나달이 스페인을 대표해서 내가 여기 나간다.
그 키키올릭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나달이 내년에 파리 올림픽에 이제 스페인 선수들을 이끄는 그 선수들 사이에서의 어떤 장 같은 거를 캡틴? 나달이 네. 맡으려고 주장 같은 거를 맡으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이제 나달이 사실은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내년에 은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올림픽에 나가는 거는 굉장히 어쩌면은 좀 뭐랄까요 이타적인 행동이지 않을까. 조코비치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조코비치라면 네, 그죠. 조코비치 여태까지 네. 행보를 본다면 뭐 세르비아를 대표해서 내가 뭐 올림픽을 나간다 뭐 주장을 맡는다 이런 것보다도 내 개인적인 지금 기록이 중요한데 나달 입장에서는 개인 기록보다는 좀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인격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ATP컵 하는 것도 보면 뭐 국가대항전이잖아요. 네네 데이비스컵. 근데 정말 데이비스컵도 있고 네. 또 호주 오픈 처음 이제 하기 전에 ATP컵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됐나요? 네. 아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나라를 위해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 표현이 정말 맞다는 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도 보면은 고트인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까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개인 기록을 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젠가 오늘인가 경기 마요르카. 네, 마요르카. 네, 지금 그때 고향이죠? 로페즈 선수가 이제 경기를 했는데 네. 관중석에서 나달이 또 경기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네, 응원을 해주는 모습이 그래도 또 자기 자국 선수다 보니까 또 그렇죠. 뭐 친하기도 하겠죠. 네. 같이 데이비스컵도 나가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응원하는 해주는 모습도 보니까 쓸쓸해 보이진 않았나요 혹시? 그 웃음 뒤에 뭔가 씁쓸한 표정이 약간 근데 조금 내년에 가미가 되긴 했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롤랑 가로스 그러니까 프랑스 오픈 나달이 우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떻게 또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나달이 얼마나 회복하고 이제 복귀해서 경기들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거기서 이제 조금 보야 지금 이제 뭐 여태까지 나달의 그 롤랑가로스를 보면 네. 뭐 지금으로 보면은 할 수 있겠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부상으로 좀 오랫동안 못 나왔고 그 또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컨디션을 회복하려면 또 단시간에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경솔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조코비치의 팬이긴 하지만 롤랑가로스에서 나달의 마지막 불꽃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달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정정하겠습니다. 저도 우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딱 15회까지 하고 채우고 딱 은퇴하는 것도 종합해 보면 나달은 클레이 코트에서의 전적만 가지고도 이미 고트의 반열에 올랐지만 테니스를 대하는 모범적인 자세와 인격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코비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조코비치도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렇죠. 염소죠. 네.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더 무섭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우승 기록이라는 측면으로만 보면 조코비치가 염소인 거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전 그랜드슬램의 경기력을 보면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조코비치가 이제 노쇠한 거 아니냐, 또 샷의 실수도 많고 또 그 직전 ATP 1000이라든지 ATP 500 경기에서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더 빅3 시대는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직전 그랜드슬램 우승을 하면서 최다 우승 기록을 23회로 늘렸고 저는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최근 3년간 10개 그랜드슬램 중 조코비치가 7개를 우승했습니다. 네, 지금 올해 2개가 남았죠. 올해 2개 남았으니까 1년에 4개니까 12개 중에서 아직 2개는 하지 않았고 10개 중에 7개를 조코비치가 우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21년도에 무려 캘린더 그랜드슬램까지 달성을 할 뻔했는데요. 네, 그 캘린더 그랜드슬램이 어떤 건가요?
캘린더 그랜드슬램이라는 것이 1년에 4개의 그랜드슬램을 모두 우승한 기록입니다. 1년에 4개 전부 다 우승한다. 네. 그때 조코비치 선수를 이긴 선수가 US 오픈에서 메드베데프 네.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고 지금 현재 2개를 우승했고 이제 윈블던 대회를 앞두고 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조코비치가 고트의 후보로 불리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다른 빅3인 페더러와 나달과의 상대 전적 우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페더러와는 27승 23패로 4승 앞서 있고요. 나달과는 30승 29패로 근소하지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코비치의 강력한 팬입니다. 하지만 페더러 입장에서는 조코비치와의 상대 전적에서 좀 억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페더러 선수가 조코비치 선수에 비해서 전성기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조코비치와 페더러가 만났을 때는 페더러 선수는 전성기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 또 조코비치는 사실 이제 전성기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둘의 상대 전적을 가지고 조코비치가 고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페더러가 조금 더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조코비치의 라이벌이라고 하면 나달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달이 라이벌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조코비치와 나달의 상대 전적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승 29패로 비슷비슷한데요. 이게 실제 결승전에서 나달과 조코비치 만난 16회 중에서 나달이 8회 우승을 했고요. 조코비치도 8회 우승을 해서 사실 그 우승 횟수로 보면은 동률이기는 합니다. 조코비치가 고트인 이유가 다른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코비치는요, 일단 뭐 숫자적인 면에서는 조코비치가 고트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승률이 있는데 승률이 가장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페더러의 승수를 이야기했는데 페더러가 1251승을 하는 동안 275패를 했기 때문에 승률이 82%, 약 82%고요. 나달은 82.9%, 약 83%인데 노박 조코비치는 83.44%로 개인 통산 성적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슬램의 개수의 순도, 저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나달 같은 경우는 4개의 그랜드슬램을 동시에 한 번 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2번 했어요. 하지만 페더러는 롤랑가로스 나달에 막히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1회밖에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조코비치는 이번에 롤랑가로스 우승을 하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3회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롤랑가로스에서 조코비치가 첫 시작은 에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결승전에서도 캐스퍼 루드보다 첫 세트 때는 언포스트 에러가 많았었죠. 근데 정말 네, 조코비치가 정말 무서운 선수인 게 지고 있을 때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네. 정신력이죠. 네, 2년 전 롤랑가로스 결승전에서 스테파노 치치파스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바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각성한 다음에 역수입을 하는 걸 보고 와, 정말 무서운 선수다라고 느꼈었어요. 무결점 그 자체죠. 네. 이 테니스를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세트 스코어나 또는 게임 스코어, 그 게임 안에서의 포인트가 밀리고 내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실수가 더 나오기 마련인데 조코비치 선수는 고트에 걸맞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몰리면 몰릴수록 자기 자신을 좀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저도 치치파스와 조코비치의 경기를 지켜봤는데 뭐랄까요, 조코비치는 좀 슬로우 스타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초반에는 좀 간을 본다는 그런 느낌? 좀 간을 보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치니까 나는 이렇게 쳐봐야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크게 점수 차이를 연연해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니 통산 상금 순위도 조코비치가 가장 많군요. 네, 1억 7천만 달러? 네, 한국 돈으로 하면 2천억 정도인가요? 네, 상금으로만 2천억. 언제 한번 우리 상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역 선수들도 대략적으로 조코비치를 좀 고트로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1년도 US 오픈 결승전을 승리한 메드베데프는 조코비치를 고트라고 불렀고 닉 키리오스 역시 유튜브에 출연해서 통계적으로 조코비치가 고트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요. 키리오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스태티스티컬리, 그러니까 통계적이라는 말을 계속. 조코비치는 정신력.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 축구 그렇죠. 그죠? 정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조코비치는 어떻게 보면 페이크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못하는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그냥 그걸 즐기는 것 같아. 내가 언더독인거나 그냥 포인트가 안 좋은 상황.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약간 자기가 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약간 즐기면서 막 그 쾌감을 그래서 우승하는 쾌감을 느끼는 진짜 무서운 선수야. 너무 무서운 선수입니다. 진짜. 아까도 지금 찬다로님께서 말씀하신 게 롤랑가로스에서 초반에 좀 실수를 많이 했고 또 그 전에 대회 뭐 로마 오픈이라든지 뭐 무투아 마드리드 그런 ATP 클레이 코트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그렇게 뭐 우승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어요. 이 조코비치라는 선수가 그냥 나는 클레이 코트에서 상대방의 어떤 실력 같은 거를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내가 하는 거지. 실제로 이번에 윈블던 나오기 전에도 잔디 코트는 ATP는 전혀 참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신기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개인 훈련만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그랜드슬램만을 조준하고 저도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파이널, 그러니까 ATP 파이널 연말에 하는 ATP 파이널에서 이제 홀거루네한테 이거 파리 마스터즈였나요? 파리죠. 실내 하드코트에서 홀거루네한테 졌을 때도 정말 그렇게 환하게 우승을 축하해주고, 보통 결승전에 졌을 때는 나달이 얼마 전에 결승전에 졌었던 걸 제가 봤는데 박수는 쳐주지만 사실 인상을 쓰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근데 조코비치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는 모든 나의 신경은 그랜드슬램에만 가 있고 그것조차도 그랜드슬램에서 페이스 조절을 해가면서 128강부터 토너먼트를 즐기고 있다. 정말 무서운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코비치가 고트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조코비치는 짜증을 잘 내고 또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킨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선심에게 공을 쳐서 선심의 목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라켓을 부순다든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옮겨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옮기게 했다든지 또 백신을 맞지 않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무리를 일으켰지만 통계적으로는 조코비치가 가장 고트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의 핫한 테니스 뉴스를 알아보는 코너죠. 테니스 24/7입니다. 이번 주 테니스계를 뜨겁게 만든 뉴스 어떤 것이 있나요, 찬더러님?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그랜드슬램 대회죠. 윈블던이 개막하였습니다. 지금 예선전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번 윈블던은요 136회째 개최됐고 디펜딩 챔피언 조코비치, 리바키나 외 수많은 테니스 스타들이 멋진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중계는 스포티비 온입니다. 녹음일 기준 정현 선수가 윈블던 예선에서 값진 1승을 거뒀습니다. 정현 선수는 호주 오픈 4강전 페더러와의 경기 이후 부상이 있어서 잠깐 쉬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부상 복귀 이후 무려 6경기 만에 값진 첫 승을 신고하였습니다. 상대 선수는 세계 랭킹 183위 디미타르 쿠즈마코프 선수였는데요. 정현 선수의 앞으로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더 테니스는요, 대한민국 테니스 동호인을 위해 상품을 소개하는 테니스 용품 소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으로는요, 출연자의 물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테니스 물건 중에 이것은 꼭 추천하고 싶다 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물건은요, 여름철 테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아대입니다. 찬더런님은 특별히 사용하시는 브랜드의 리스트밴드 있으신가요? 맞춰보세요. 저는 어디 제품을 쓸까요? RF? RF 아닌가요? RF도 리스트밴드 나오나요? 로저 페더러의 아니죠. 이제 로저 페더러는 처음에 나이키와 계약했었죠. 나이키 그다음에 유니클로. 그래서 저는 다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니클로를 나이키와 유니클로가 전부입니다. 그렇습니까? 무조건 똑같은 걸로. 제가 사실은 테니스 치기 전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손목 아대를 주시면서 테니스 치기 전까지 이게 손목 보호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밴드는 손목 보호도 되지만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흘러내리는 땀을 좀 막아주는 용도 또는 이마의 땀을 좀 닦아주는 용도,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흡수성이 좀 중요하고
많은 땀, 많은 수분을 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중요한데 제가 사용하는 모델은요. 리스펙트 스포츠몰의 카페드 테니스 리스트밴드입니다. 제가 땀이 많이 나는 편인데 이거 2시간 이상 사용해도 축축해지지가 않아요. 이제 리스트밴드가 소모품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세탁을 하지 않다 보면은 이제 땀 냄새가 배가지고 좀 악취가 날 수도 있어서 이제 보통은 손빨래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세탁기를 돌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브랜드는 세탁기를 돌려보니까 그 안에 있는 털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구성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내구성도 좋았습니다. 가격도 되게 싼 편이라서 이 제품은 2개에 10,000원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겉에 고급스러운 재질의 그 포장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선물 주기도 좋고 되게 좋은 제품이라서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찬더러님께서 가지고 온 물품 어떤 물품이 있나요? 제가 가져온 테니스 용품은 테니스인들의 필수품이죠. 네, 특히 여름철에 꼭 필요한 선스틱과 선크림 3종을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페더러가 쓰는 선크림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페더러가 페더러 근데 쓸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원래 네. 메인이기 때문에. 네. 저는 평소에 선크림을 잘 안 바르고 다니거든요. 네, 보통 남자분들 그러시죠? 네, 이거 얼굴이나 팔이나 이거 여기저기 네. 바른다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귀찮기도 하고 좀 답답한 느낌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바르고 나서 이렇게 손에 남아서 막 끈적끈적하고 찝찝, 그쵸, 예, 그쵸. 이런 게 좀 찝찝하게 해가지고 좀 잘 안 사용해요. 근데 네. 제일 제가 싫었던 거는 네. 이거 바르고 나서 이거 얼굴에 번들거림. 네, 이게 이게 좀 좀 약간- 유분기 같은 게 좀 네, 있죠. 너무 답답하고 막 그 얼굴이 이것도 바르면은 네. 하얘지잖아요, 토시오처럼. 네네네. 네, 하얘지고 막 땀 흘리면 또 그거 막 뚝뚝 흘러내리고 네, 또 네, 그거 네. 수건으로 닦고 아, 다시 또 바르고 이 어. 행위 자체가 네네네. 이 과정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귀찮아서. 네,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했는데 인치님께서 인스타 친구. 네, 인친. 인치님께서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인치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셀퓨전 C 선스틱을 셀퓨전 C. 네, 셀퓨전 C 셀퓨전 C. 네, 셀퓨전 C 네. 네, 이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써봤는데 네네. 이게 스틱형이라 네. 바르기도 이게 금방금방 바르기도 편하고 얼굴에 이게 전혀 답답함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바르고 나면 쿨링감?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해요. 좋다. 네, 그리고 뭐. 이게 또 땀 나고 나서 막 네네. 뭐 이렇게 막 그 하얗게 맺히고 어.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 닦고 나서 그냥 바로 쓱쓱쓱 바르면 되니까 어. 되게 간편하고 어. 좋아가지고 요거 일단 하나 추천드리고 싶고요. 셀퓨전 C. 네, 혹시 셀퓨전 가격은 C. 어떻게 되나요? 이 가격은 이것도 제가 산 게 아니라서 네, 제가 산 게 선물 받으셨나요? 선물 받은 게 아니고 네. 이게 또 그 내무부 장관님께서 네네네. 네, 사가지고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가격은 제가 네, 네. 연식이 잘 몰라요. 네, 가격은 잘 문자가. 모르고 이게 써라. 네네. 제가 이런 거를 막 답답하고 오늘 안 바르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으니까 써봐라 해가지고 그 인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요거 지금 셀퓨전 예 C 요새 잘 쓰고 선스틱. 있어요. 네, 네. 요거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닥터 오라클. 닥터 오라클. 네, 닥터 오라클이라는 제품인데 네네. 이것도 이제 다른 인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써봤는데 인스타 많이 하시네요. 네? 인스타 많이 하시네요. 이제 또 와이프가 인스타 예. 또 팔로워가 좀 많으셔가지고 그러세요? 네, 내무부 장관님께서 인스타 팔로워가 그러시구나. 많으셔가지고 네. 또 이것도 인치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싫어하는 이 번들거림, 네. 네, 끈적임 없고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건 크림형인가요? 네, 이거는 선크림형. 크림. 네, 아까는 오라클? 스틱이었고 네. 이거는 선크림. 네. 네, 흡수가 되게 빠르고 이게 피부에 딱 밀착되는 느낌? 네, 이래가지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오. 네, 또 아까 3종에 말씀드렸죠? 네, 하나 더 남았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네. 세 개를 다 바르시는 거예요? 네, 이거 다 돌려가면서 바르고 있어요. 돌려가면서 동시에가 아니라 이거 발랐다. 네, 동시에 바르기도 해요. 그걸 네. 이거 하고 더 위에 네, 다른 아니요. 종류의 크림을? 뭐 얼굴은 선스틱, 뭐 팔에는 이거, 또 아니면 얼굴에는 이거 바를 때도 있고 번갈아가면서 바르는데 뭐 처음에는 이걸 처음에 미리 바른다고 기초 하면 화장품처럼. 네, 발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땀 나고 닦고 이제 뭐 선스틱 바르고 다른 거를 네, 바르는. 이렇게 계속 그렇구나. 번갈아가면서. 세 번째 물건은 어떤 네, 건가요? 마지막으로는 이 아비브라는 제품인데 네네. 요거는 제가 또 협찬을 받은 거예요. 협찬을 받으셨습니다. 네, 협찬을 받은 건데 네네. 제가 이게 협찬 받아서 갖고 나온 게 아니고 진짜 써- 좋아서? 네, 써봤는데
아 이거를 위해서 협찬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죠. 원래... 그 전에 이미 협찬을 받았던 건데. 아 이미 원래 네, 그러시구나. 쓰고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네 지금 상관, 뭐 상관아, 네 오늘을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에요. 네네네네. 네 근데 제가 이런 선크림이나 화장품 브랜드를 잘 네. 모르거든요. 네. 근데 요게 좀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아비브가? 네 아비브라는 제품이 저도 뭐 네, 생소한 브랜드 팩이랑 뭐 이런 그렇구나. 게 네 저희는 뭐 남자니까 이런 화장품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좀 그 여성분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네, 저는 받고 나서 뭐 그냥 써보라고 해가지고 네. 해봤는데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어떤 이제 점이 가장 괜찮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들거림 이런 게 없고 네. 끈적임도 없고 뭐 촉촉하고 바르면 네네. 그리고 이게 좀 잘 씻겨요. 아 이게 좀 그거 막- 되게 중요해. 네, 왜냐면 이게- 저도 막 여드름 같은 거 나가지고 좀 바르기가 조금 싫은 경우가 있고 막 여기 코 뒤에 여드름 나잖아요. 아시죠? 네네. 잘 안 닦여가지고. 네, 안 닦이면 이게 네. 좀 찝찝하잖아요. 또.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좀 잘 씻겨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예전에 그 하와이에서 제일 유명한 바나나 보트라는 선크림 아시나요? 아니요. 그 그런 주황색으로 된 거 있어요. 그런 선크림 네, 하와이에서 안 바르거든요. 네. 네. 그 되게 좀 자외선 차단 거의 탑이라고 해가지고 불리는 제품이 있는데 네. 그걸 제가 몇 번 써보고 안 썼거든요. 그게 좀 답답하는가요? 네, SPF 100까지 나오는 제품인데 네. 50짜리도 있고 네, 네, 그 네, 스프레이형도 있고 있는데 어. 좀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 네, 너무 답답했는데 아비브 제품은 좀 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찬 제품이라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짜 괜찮은 제품이라 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추천 제품에 제가 포함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리스펙트 스포츠몰의 리스트밴드, 네. 파케드 테니스 리스트밴드랑 그 다음에 네, 셀퓨전 씨의 셀퓨전 씨 선스틱. 네, 그다음에 닥터 오라클. 닥터 오라클의 네, 선크림, 아비브 아비브 선크림. 네, 이렇게 저도 네 우리 찬다로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마가 지나면 또 네. 엄청나게 더운 여름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네, 선크림을 꼭 발라야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선크림을 원래 안 발랐거든요. 근데 올 봄엔가요? 한 5월쯤엔가 제가 한 5시 이렇게 테니스를 쳤는데 진짜로 제가 헤어밴드 쓰잖아요. 그 헤어밴드 자리 빼고 다 탔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얼굴이 왜 그러냐. 오로지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만 그 얼굴은 정말 멋있는 거다. 근데 제가 그거랑 똑같은 얼굴을 봤는데 그 캐스퍼 루드. 캐스퍼 루드도 머리 헤어밴드 쓰잖아요. 걔도 지고 나서 이제 헤어밴드 딱 했는데 여기만 하얀색이고 얼굴 다 까만색인 거야. 그걸 보고 제 아내가 엄청 놀리는 거야. 사진 찍어서 막 엄청 놀리고 그 뒤로 제가 선크림 요즘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크림을 잘 안 발라요. 계속 계속 안 바르고 있다가 계속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에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게 좋다.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햇빛에 딱 하고 나 치고 나면 얼굴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통증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막 수건으로 닦고 막 이렇게 쓸리고 이런 것도 맞아, 있겠지만 맞아. 열감이 막 약간 있지 않아요? 네, 따끔따끔한 거. 네 이제 하고 나면 얼굴이 뭐 너무 따가워가지고 이제 바르고 나니까 좀 나은가요? 좀 나은 거 이상으로 좀 많이 안정되더라고요. 이제 바르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진짜 꼼꼼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 선크림을 그렇게 열심히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생활이 안 돼가지고 바르기 시작했고 우리 찬더루님께서는 통증 때문에 네. 바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레딕 찬더러의 더 테니스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찬더러님 오늘 처음 방송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첫 방송 이래가지고 제가 또 이런 방송이 네네. 처음 경험이라서 네. 네, 좀 저도 처음입니다. 네, 서로 처음이죠. 네. 네, 좀 부족하기도 하고, 네, 또 준비하면서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도 그랬는데, 설렜습니다. 네, 또 방송을 또 직접 해보니까 뭐 이런 또 좋아하는 서로 우리 테니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또 좀 더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또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처음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이 설렜는데요. 생각보다 좀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보이고 또 되게 시간이 금방 갔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걱정인 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네. 네 많이 들어주시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산다분께서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네 열심히 네, 한번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부디 좋습니다.